29, 작년 나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 월세를 아껴보려고 21년도 정부에서 한창 밀어주던 중기청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내가 처한 상황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다가구 후순위 세입자, 집주인은 파산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서 최우선 변제금 또한 못 받는다. 최악 중의 악인 상황이었다. 처음 소식을 알게 된 건 공동경관에 붙어있던 쪽지를 보고 나서였다. 그리고 집 앞에 붙어있던 경매 안내문. 집 가서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경매가 개시됐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다가구 세입자는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신청을 해야 된다.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 할 일은 형사고소. 이어서 찾은 사기의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카톡들이다. 선순위 보증금은 7억 5천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1억 이상이었고 건물 총 16세대 중 전세 세대가 7세대라 하였으나 14세대가 전세였다. 진짜 거짓말쟁이들. 이건 계약할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내용이다. 선순위 보증금이 허위라는 걸 증거로 쓰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전부 다 뽑았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현황을 뽑아달라고 말하면 된다. 근데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 알아보는 게 그렇게 간편하진 않다. 그 건물에 수많은 임차인이 거쳐갔을 거고 그 중에 내가 들어온 날 누가 살고 있었는지 10장이 넘는 서류 중 내가 들어온 날의 임차인 현황을 딱 찾아내기랑 정말 어려웠다. 이렇게 호수가 안 적혀있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가격과 임대차 기간으로 짐작해야 한다. 16년부터 21년까지 확정일자 받은 사람들을 전부 확인했고 3시간가량 걸렸던 것 같다. 2주 정도의 고생 끝에 고소장을 모두 완료했다. 직접 찾아야 하는 증거에 처음 써보는 고소장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지도 없고 정보도 많이 없어 막막한 그 자체였다. 추가로 법률사무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며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후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했다.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 남긴 글과 조언이 그때의 나에겐 정말 큰 힘이 됐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도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수사과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봐서 한 번에 잘 챙겨가자. 은행 직인을 찍어가야 하는 서류도 있다. 그 이후 집주인의 파산 등기 신청서도 집으로 날라왔다. 파산 등기의 앞면을 보면 전자소송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있는데 이걸로 전자소송은 꼭 이용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큰 돈이 걸려있어 불안해서라도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면책 이의 신청같이 간단한 건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된다.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아끼기 위해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나는 거의 매일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내용이 올라왔는지 확인했다. 집주인 파산에 대한 면책 이의 신청도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건 파산 이의 제기에 대해서 법무사와 상담한 내용인데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의 제기 덕분인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의견 보류 중이다. 채권자 집회 일주일 전엔 파산 관제인 보고서가 날라온다. 파산 관제인이 조사한 집주인과 그 가족 명의의 과거 5년 재산, 직업 이력, 최근 주거 이력, 파산 채권까지 모두 나와 있다. 하지만 빼돌려놨으면 방법이 없다. 언론 보도의 효과도 톡톡히 본 것 같다. 세입자 중 아는 기자 지인이 있으신 분을 통해 법무사님이 소개해주신 기자분들을 통해 우리 전세 사기 내용을 전달드려 뉴스에도 나섰다. 기사화가 되길 원한 이유는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 경찰 조사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결론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어냈다. 그 집주인의 장모, 처제까지 동시 파산했다는 점. 면책은 개인별로 심사가 되지만 일가족이 동시 파산이면 악의적 파산으로 보고 면책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한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기자님들이 조사해주신 덕에 임차인들은 생각도 못했던 걸 알아낸 거고 사기의 정황이 더 명확해진 것이다. 전세 사기 당한 기록을 뒤늦게 기록해보는 거라 모든 내용을 담을 순 없지만 실제로 처음 법원에도 가보고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화내고 있을 때 나는 화도 못 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법원에서 이의제기 발언을 할 때는 손도 바들바들 떨리고 화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나름 재테크도 공부하며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순식간에 내가 했던 노력들이 싹 없어지는 기분이었다. 괜찮다 해도 자존감이 확 낮아졌다.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난 MBTI T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아야 할 차례. 피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출 서류가 나와있다. 서류 꼼꼼히 챙겨서 해당 지역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다행히 모두 충족으로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결정문을 받기까지는 총 9주 정도 소요됐다. 이제 내 기준으로 남은 건 공공임대 신청, 대출 연장, 경매. TMI일 수도 있겠지만 전세 사기를 당했을 당시 나는 현 남편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파산했다는 것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 경매로 알아서 받아라 이거다. 일은 벌어졌고 스트레스 받아봤자 우리만 손해라는 남편 말에 현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정말 노력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신혼집을 당장 구해야 하는 우리에겐 공공임대 거주 지원책이 최적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을 받는 조건과
공공임대주택 신청 순서는 네이버에 다 나와있다. 서류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 일도 지장을 많이 받는다. 맞는 서류 뽑아야지, 보내야지, 챙겨야 할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걱정할 건 없음.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LH 쪽에서 다 연락이 온다. 나는 1순위를 양천구로 적었고 첫 번째로 보여주신 집이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주택 열람 팁은 전세 사기를 당한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로 변경이 가능하다. 어떤 집이 있는지 미리 리스트를 볼 수는 없다. 한번 주택을 열람하면 그 뒤에 입주 날이 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 다른 집도 볼까 했는데 공급부 직원분이 관리비를 빼면 집 자체는 양천구에서 제일 좋다고 하셔서 긴 고민 끝에 계약을 했다. 관리비가 진짜 사악하긴 하다. 그래도 안전한 이 집에 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그럼 공공임대주택 관련도 끝. 잠깐 형사사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검찰 사건으로 넘어갔지만 큰 진전은 없다. 경찰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사건은 느리지만 조금씩 진행 중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매 관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한다.